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본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이제 기대를 받았던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입니다. 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고 이거 뭐 예고편이 워낙 강렬하고 사전에 공개된 예고편이나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없는 대충 분위기만 봐서는 뭐 미스테리 스릴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일단은 만드신 분, 연출하신 분이 모완일 씨입니다. 모완일. 전작들을 보면은 최근에 히트를 했던 뭐 부부의 세계, 뿌의 세계죠. 예, 부부의 세계를 포함해서 또 미스티 그런 드라마들을 연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를 내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8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당 한 40분에서 한 50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한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면은 다 볼 수 있는 뭐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8부작이니까. 여기 나오신 배우들을 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김윤석 씨가 나오시고요. 그리고 윤계상 씨, 그리고 고민시 씨, 그리고 이정은 씨가 여기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노윤서 씨도 나오시고요. 노윤서 씨는 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일타 스캔들 뭐 이런 데서 또 활약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그 외에 또 류현경 씨가 나오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박지환 씨, 네 아입니다. 그분 있죠. 예. 하윤경 씨도 나오시는구나. 맞다. 하윤경 씨도 나오시고. 뭐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뭐 일일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펜션 사장이 있어요. 펜션 사장. 와이프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요양하듯이 지내면서 펜션도 이제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혼자 이제 펜션을 하는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왔는데 젊은 여자,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와요. 아기를 하나 데리고 오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딱 됐는데 보통 이제 체크아웃 하잖아요. 근데 체크아웃 안 하고 그냥 갔어. 그래서 또 이상하다 해서 막 집안을 둘러보는데 여자가 나간 흔적이 있는데 좀 이상해. 여기저기 핏자국이 있고 화장실에 락스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래서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옆집 아저씨가 차를 대놓은 게 있어요. 차 대놓은 거에서 블랙박스를 보니까 들어올 때는 아기를 같이 왔는데 나갈 때는 아기가 없는 거야. 근데 이만한 캐리어 하나를 차에 싣고 그냥 떠나는 거야. 그 블랙박스상.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호막 합리적으로 추측을 하는 거지. 엄마가 아기를 죽이고 캐리어에 넣고 도망갔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김은석이 거기서 갈등을 하는 거지. 이걸 경찰서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잖아. 그리고 괜히 또 이거 일 커져서 나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김은석이 그냥 핏자국 그런 거 다 없애고 수건 다 그냥 세탁소에 맡기고 그렇게 잊고 삽니다. 없던 일로 하고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온 거야. 방 있어요? 이러면서 왔는데 그게 1년 전에 그렇게 떠난 엄마인 거야. 그렇게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이제 만난 거지. 그래서 그 펜션 주인이 김윤석 씨고 찾아온 젊은 손님이 고민시 씨.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 투트랙이에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라 또 과거의 이야기가 있어. 과거의 이야기가 뭐냐? 어느 모텔이 있어요. 호수가 보이는 이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윤계상, 그다음에 류현경 씨 이렇게 부부야. 윤계상, 류현경이 부부인데 이 둘이 이제 호수가 보이는 모텔을 운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을 한 명 받았어, 남자를. 남자 한 명을 받았는데 이제 다음 날 되니까 모텔이 난리가 난 거야. 그 손님이 연쇄 살인만 거야. 그래서 그 모텔에서 사람을 죽인 거야. 난리가 났어 막. 모텔 방이 막 핏자국이 나고 그 류현경 그러니까 윤계상의 와이프는 그걸 신고를 했는데 그 방에 있던 그 장면들 살인 현장을 다 목격하고 막 트라우마가 생긴 거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됐는데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진 모텔이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가정은 무너져 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윤계상이랑 류현경 이제 부부가 막 싸우고 근데 얘 둘이 또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걔도 이제 막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막 이러면서 가정이 그냥 박살납니다. 그냥 그 이야기. 예, 그게 이제 윤계상의 이야기.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 모텔의 이야기랑 현재 있었던 이 펜션의 이야기. 요 두 이야기로 이제 초반이 진행되는 게 바로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드라마고 이거는 뭐 스포를 조금씩 중간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스포가 좀 나올 텐데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정은 씨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이정은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윤계상 씨 그 모텔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막내 경찰이었어.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는 막내 경찰이었는데 나중에 김윤석 씨가 있는 펜션 있죠. 그 마을에 파출소 소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둘의 연결고리가 또 이정은 씨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윤계상 씨 사건도 겪고 이제 현재에 와서는 김윤석 씨가 있는 마을에 또 경찰로 오는 거지. 그래서 뭔가 좀 이야기가 심오하죠.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고민 씨는 대체 뭔지, 그리고 김윤석 그 이야기는 왜 나온 건지, 뭐 요런 거에 대한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를 쭉 봤는데 제 전체적인 일단 감상평을 말하면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되게 재미있고 대단한 드라마라고 느낄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아쉽고 뭐 그런 드라마라고 느껴질 수 있다. 일단 제 감상평을 좀 말씀드리면, 좋았던 점은 초반부의 몰입감이 꽤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때깔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때깔이 좋다는 게 영상미가 되게 좋아요. 특히나 고민시 씨가 나오는 장면, 그 펜션의 전체적인 어떤 배경도 너무 예쁘고, 이게 세트라고 들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예쁘고, 마치 CF를 보는 것처럼 색감이라든지 주변에 보이는 소품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민시 씨가 어쨌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고민시 씨가 입고 나오는 의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고민시 씨가 수영장에 있는 이런 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예쁘게 잘 담았고 영상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독특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겉에서 보이는 때깔이 되게 좋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가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여기 인물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과거에 또 주변 인물이 있을 거고 현재에 또 주변 인물이 있을 거 아니야. 다들 잘했고, 고민시 씨가 어쨌든 여기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광기 어린 연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고민시 씨가 되게 작고 여리여리하신 피지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사실 이전에 맡았던 배역들을 보면은 이런 역할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되게 여기서 센 캐릭터로 나오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잘 연기하신 것 같고, 약간 캐릭터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사이코패스인데, 광기 어린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약간 애새끼 같은 사이코패스거든요. 막 포스 있는 느낌은 아니야.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막 징징거리는 그런 사이코패스란 말이야. 그런 연기를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시 씨가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잘 수행을 한 것 같다. 어쨌든 같이 하는 배우들이 뭐 김윤석 씨도 워낙 대단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상대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잘 뿜어낸 것 같아요, 연기를.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여기 그 류현경 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윤계상 씨의 와이프분으로 나오시는데, 초반에는 되게 그 모텔에서 아웅다웅 가정 꾸리면서 잘 행복하게 사는 역할로 나오다가 이제 그 살인 사건 이후로, 모텔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 이후로 점차 이제 무너지거든. 아들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고, 식당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식당에서도 막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고, 저기 살인 모텔 있었던 주인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점차 망가져가는 모습 연기 너무 좋고, 특히나 류현경 씨가 식당에서 술 이제 홀짝홀짝 먹다가 식당 주인한테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너 내가 진짜 봐서 이렇게 써주는 건데, 딱 해서 써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류현경이 꾹 참고 있다가 이제 서로 쏘아붙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연기 진짜 좋더라. 류현경 씨, 뭐 예전에도 연기 잘하시는 배우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4명의 주연들도 연기 너무 잘했지만 류현경 씨가 너무 눈에 띄었어요. 그 노윤서 씨도, 여기가 노윤서 씨가 뭘로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김윤석 씨의 딸로 나와요, 딸.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돌아가셨고 약사 딸로 나오는데, 사실 초반에는 그냥 존재감이 없어. 그냥 엄마 아빠 안부 묻고 뭐 요런 역할로 나오는데, 막판에 이제 또 한번 세게 부딪히는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거기서 느낌 좀 있더라고요. 노윤서 씨 거기서도 난 그냥 여리여리하고 뭐 이렇게 요런 약사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끼리 딱 부딪히는 그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배역들 말고 노윤서 씨랑 류현경 씨 좋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펜션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김윤석이 그 펜션에서 같이 형 동생 하는 되게 친한 사람이 있어요. 용채 형님인데, 바로 옆 동네 펜션에서 이제 계속 김윤석을 도와주는 그 용채 형님 역할도 이남희 씨인데, 이분도 연기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세탁소 주인 이성욱 씨, 이분은 얼굴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분도 연기 너무 좋았고, 그리고 박지환 씨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지환 씨는 누구냐면은 윤계상 친구야. 그 동네에서 슈퍼를 해, 엄마랑. 동네 친구인데 되게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인데 좀 재밌죠? 왜냐면은 범죄도시에서 또 장첸이랑 그 둘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것도 좀 재밌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은 씨가 현재에서는 파출 소장인데 과거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과거에서 또 거기서 이정은 씨가 나오면 그게 안 어울리잖아. 그래가지고 과거 이정은 역할은 하윤경 씨가 하셨습니다. 네, 하윤경 씨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게 아마 우영우 동료 변호사 도와주는 그걸로 아마 제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셨고 무난하게 잘 하셨고 뭐 그래서 다들 배우 연기 좋았고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 전달은 된 것 같다. 잘 전달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내가 눈 딱 감고 넘길 것이냐 아니면 빠르게 처리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김윤석이 그 사건을 빠르게 신고해서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내 펜션에 피해를 보더라도 그냥 신고하고 넘어갔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지. 귀찮아서 자꾸 그거 내가 또 신고하면은 막 불려다녀야 되고 펜션도 막 노출되면은 피해보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눈 딱 감은 거잖아. 그 살인사건이 벌어졌지만 김윤석은 어차피 내가 피해본 거 아니니까 아 귀찮아지기 전에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넘기자 이거야. 근데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에 휘말리게 된단 말이지.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정은 씨가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이정은 씨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윤계상 씬에서도 뭐 그런 게 나오는데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 같은 느낌. 그러니까 개구리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누군가 그냥 돌을 던져서 잘못이 없는데 그런 일에 휘말린 거잖아요. 윤계상도 그렇고 김윤석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는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도 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드라마가 어쨌든 연출이 뭐 뒤에도 말하겠지만 서스펜스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 연출을 꽤나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딩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딩도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다들 그래도 하하호 하면서 이제 끝나는 아 쟤는 좀 죽이지 말지 뭐 쟤는 좀 살려 보내지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엔딩은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엔딩은 굉장히 깔끔했던 것 같고 근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도 너무 많은데 일단 서스펜스나 그 긴장감을 유발하는 연출 뭐 때깔도 되게 예쁘고 다 좋았다고 했지만 좀 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해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을 유발하는 연출 음악적인 요소 막 요 카메라가 잡는 거 너무 예쁘고 좋은데 쓸데없이 좀 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분위기 잡는 그 연출 좀 과하다. 과해서 이게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용이 초반에 흥미롭게 1화 정도는 좀 흥미롭게 가다가 내용이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캐릭터를 풀샷으로 계속 잡으면서 늘어지고 뭐 별거 아닌데 눈빛 잡고 막 이런 게 물론 필요하지. 드라마에서 필요한데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스토리 진행은 안 되고 계속 그런 연출로만 가니까 좀 몰입감을 해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게다가 이게 드라마가 제가 뭐 투트랙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과거 윤계상과 현재 김윤석이 계속 교차되면서 간단 말이야. 그리고 아마 초반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동시대라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펜션에서 벌어진 일이랑 근처에 무슨 윤계상이 하는 모텔이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 나도 처음엔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그 여기 상황들은 따로 뭐 인물들의 대사나 이런 걸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왜냐면은 이게 너무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의 대사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거나 모든 걸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자칫 촌스러워지거나 되게 재미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드라마 자체가. 근데 여기는 아예 그런 철저히 배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불친절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다 보면은 내용이 다 이해는 가. 근데 어쨌든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데 심지어 그래서 계속 내용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윤계상 갔다가 김윤석 갔다가 윤계상 갔다가 김윤석 갔다가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연출적으로도 계속 뭔가 긴장감을 유발시키려고 그런지 몰라도 불필요하게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설득력? 이 내용의 설득력이나 개연성? 물론 모든 드라마나 영화가 현실을 반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아 이건 드라마니까 요 정도는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뭐 요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그런 것도 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적 허용 같은 거지. 그러니까 시니까 약간 문법을 파괴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선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김윤석 씨가 여기서 하는 선택들이 좀 이해 안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김윤석의 선택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야기를 촘촘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렇잖아, 아이가 죽었어, 내 펜션에서 핏자국도 보이고 증거도 다 있어, 블랙박스도 있고 다 있어.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거를 이렇게 넘길 수 있을까? 단순히 내가 여러 가지 일에 엮이는 게 싫어서. 근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 난 오히려 무서울 것 같거든. 언제 무슨 해코지가 나올지 몰라서.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다 쳐. 그거를 넘긴다 쳐. 이건 나만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그 살인범이라고 내가 의심하는 사람이 돌아왔어. 근데 그거를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살아? 심지어 밥도 같이 먹고 아무렇지 않게 막 말 섞고. 그러니까 요런 게, 이거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단순하게 몇 가지 장면이지만 이런 선택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김윤석이 중간에 어떤 이게 벌어지냐면, 이 고민 씨가 자기 딸 얼굴에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칠해놨어. 그러니까 뭐 날 딸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또 그냥 나와버리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후반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윤석이 이제 마음 고쳐먹고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하러 간단 말이야. 가는데 그걸 고민 씨가 알고 차로 박아버려. 차로 빵 박아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파출소 앞이야. 김윤석은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거기서 고민 씨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와서 눈 떠보니까 자기가 수집했던 증거 다 사라져 있고, 피범벅이 된 고민 씨가 막 병원에서 김윤석을 막 무슨 범인 찾듯이 막 찾고 다닌단 말이야. 아, 근데 이게 파출소 앞에서 벌어졌고 고민 씨가 가해자잖아. 근데 그 가해자는 멀쩡하게 걸어 나와서, 멀쩡하진 않지, 피가 이렇게 묻어 있긴 한데, 근데 뭐 닦지도 않고 그 상태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고민 씨가 유독 그런 장면이 많아요. 후반부 가면은 막 미술관으로 차로 돌진을 하고 막 그렇게 벌어진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드라마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혹은 고민 씨의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설득력이라든지 개연성을 조금 넘는 경우가 있다. 뭐 김윤석도 그렇고 여기 고민 씨 캐릭터도 그렇고. 그리고 뭐 나중 되면은 병원에서 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 살인마를 뭐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격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왜냐, 뭐가 있냐면은 그 연쇄살인범이 이제 모범수로 있어가지고 자기 엄마를 만나러 와, 수갑찬 채로. 그래도 모범수니까 죽기 전에 인사하라고 이제 모시고 온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옆에 다른 병자가 있는데 걔네가 안 나갈라 그래. 다른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가 이제 박지환 씨인데, 박지환 씨랑 박지환이 엄마인데 안 나갈라 그래. 근데 솔직히 그게 안 나갈라 간다고 내가 그냥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난 이해가 안 가고. 왜냐면 옆에 어쨌든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물론 오래됐지만. 그리고 거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막 거기서 막 살인과 비슷한 게 막 벌어진단 말이야. 몸싸움 벌어지고 연쇄살인마가 이제 탈출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병원에서 어쨌든 막 피가 낭자하고 막 이러는데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이해 안 가고. 물론 경찰들은 다른 것 때문에 다 빠졌어. 누가 저격하려고 해서 걔를 잡으려고 다 빠진 건 맞는데, 아니 병원 안에 경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생각나는 장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런 것들이. 그리고 4화 정도인가? 4화 중반에 저는 조금 깨는 게 있었어요. 조금 깨는 장면이 있었는데, 갑자기 드라마가 뭔가 이렇게 서스펜스나 이렇게 조금 스릴러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김윤석하고 고민 씨가 이 펜션을 두고 기싸움을 합니다. 네가 가라, 네가 나가라, 아니다 내가 사겠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기싸움을 해요. 이 펜션을 두고. 나 그건 좀 깼어요. 거기서 약간 장르가 바뀐 느낌? 이게 코미디인가? 약간 블랙 코미디인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물론 거기도 당연히 좀 설득력이 부족한 장면들이 워낙 많고, 그 기싸움하는 장면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얘를 내쫓기 위해서 다음 손님을 계속 받아서 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난 이게 이 선택이 맞나? 그거를 연출하는 방식도 약간 코미디스럽게, 다음 손님 오면은 얘는 알바생이에요 막 이러면서 고민 씨한테 막 그런 게 너무 갑자기
갑자기 장르가 바뀐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저는 좀 깼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김윤석은 막 밖에서 텐트 치고 자고 있고 전화 안 받고, 그리고 고민 씨가 중간에 그런 말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네 딸년 내가 죽여도 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냐면 딸이 어디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다 안단 말이야. 딸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고민 씨가 그럼 내가 네 딸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전화기 꺼놓고 나 몰라라 해.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아니 자기 딸이 죽는다는데 그냥 무시하는 것도. 초반부랑 중반부 가면은 딸을 끔찍하게 또 아끼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중반 그 씬에서는 그 선택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 펜션 두고 기싸움하는 거기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굳이 들어갔어야 되나? 왜 기싸움을 하지? 너무 깨더라고요. 물론 저는 끝까지 보면서 이제 다시 드라마가 제자리 찾으면서 조금 돌아온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결국 이 김윤석이 사진이나 뉴스를 통해서 본 그 모텔의 사건을 기억해내서 그 모텔 주인을 찾아간단 말이야. 왜냐면은 자기랑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조금 이해 안 갔고. 왜냐면 굳이 그 옛날 그 모텔에서 벌었던 사건 때문에 찾아간다는 설정도 조금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찾아가서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윤계상 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결국 이 둘이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이 두 사건이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너무 느슨하지 않았나. 물론 둘이 연결될 필요는 없어. 결국 한쪽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죄를 밝혀서 결국 그걸 내가 고민 씨가 살인한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눈 감아줬다. 근데 그게 모든 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다 본인들이 말하고 다 끝낸 거잖아요. 다 밝히고 마무리된 거고. 그리고 저쪽 과거의 윤계상은 어쨌든 아들이 살인범을 살해하고 복수에 성공을 하고 그 둘이 서로를 이제 위로받고, 근데 이정은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정은이 마지막에 그런 말 하거든요. 개구리 잡아서 뭐하냐. 진짜를 놓쳤는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계상의 아들을 이제 용서하면서 이제 끝나는 건데, 결국 감독님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는 알겠지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드라마기 때문에 혹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중간중간 거슬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좀, 그니까 제가 개연성 얘기 조금만 더 하면, 김윤석 씨도 사실 여기 보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은퇴하고 펜션 온 건데, 뭐 총도 잘 쏴, 뭐 대범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사실 마지막에 제가 아까 노윤서 씨가 마지막에 이제 땅 붙는 장면에서 인상 깊었다고 했지만, 아니 일반 사람이 저렇게 왔는데 저거를 저렇게 대응할 수 있나? 저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해 안 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 살인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데 여기 이 드라마에서 도대체 경찰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중에 경찰도 한 명 죽는데 그걸 결국 이제 옥수수밭을 수색하다가 발견해서 그게 경찰인 걸 알거든요. 아니 뭐 실종 신고도 안 돼 있나? 아무리 휴가지만 뭐 가족들이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실종 신고도 할 거고 뭐 이럴 텐데, 그것도 좀 뭔가 좀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여기 뭐 고립된 무슨 마을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만 따로. 저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설득력이나 그런 선을 넘는 부분들을 포기하고 결국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끝까지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김윤석과 윤계상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냥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관객들로 하여금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방법을 택하는 게 어땠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펜션 두고 기싸움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늘어지는 연출,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내고 오히려 이정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나, 왜냐면 이정은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야. 이 둘을 어떻게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 고민지 잡는 데 있어서의 역할 말고는, 그러니까 이정은을 메인으로 내세운 거 치고는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별명이 술래다. 살인마를 잘 잡으니까. 근데 뭐 그냥 옥수수밭 이러니까 눈빛 보고 그냥 옥수수밭 찾아낸 막 이런 게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사람들하고 설득력 있게 가져갔어야 되지 않았나. 아니 그냥 옥수수밭 이렇게 떠봤더니 고민 씨가 눈빛 흔들리는 거 보고 옥수수밭 찾고 이런 게 얘는 술래니까 얘는 그걸 기가 막히게 찾는 애니까 라고 설정하기에는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앞에 조금 더 깔았어야지 이정은의 캐릭터를. 근데 이정은은 사실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거든. 그냥 뭐 사격 잘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뭔가 좀 아쉽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연기들 다들 좋고요. 특히 저는 뭐 주요 배역들의 연기도 좋았지만 여기 이제 조연으로 등장하는 노윤서 씨의 마지막에 어떤 그 장면이라든지 혹은 류현경 씨의 그 정말 삶이 점점 무너져가는 그 어머니로서의 모습 연기 너무 좋았다. 그리고 영상미가 너무 좋다. 때깔, 소위 말해서 때깔이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엔딩도 그냥 다들 마음이 편안해지는 엔딩으로 간 것 같다. 다만 좀 불친절한 연출. 이게 투트랙으로 과거와 현재가 계속 교차되는 그 와중에 설명이 없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은 조금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과도한 어떤 연출 때문에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막 꿈 같은 연출, 그러니까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는데 현실과 같은 연출을 또 초반에 또 엄청 많이 사용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 안 되는 막 그런 것도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줄였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싶고요. 그리고 펜션 두고 기싸움하는 펜션의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기싸움하는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 진짜 중간에 하차할 뻔했습니다. 거기서 장르가 바뀐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이 드라마는 저는 호불호는 좀 세게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B로 가겠습니다. B면 그냥 평타. 엄청 잘 만든 드라마는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못 만든 건 아니고 평타.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하게 존재하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배우들도 좋고 예고편에서 보이는 그 장면들도 너무 좋아서 기대를 했었는데 B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악플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